와서 우리가 더 많네. 화면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다. 여기고. 이리로 쭉 와서 만큼, 만큼, 그리고 주말로 합시다. 거기, 거기 멘트, 안 되니까. 아, 자, 거기 보면, 이거 보면서부터, 이 정도 보면 거기, 이렇게, 이렇게, 화면의 표현 범위.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사이버 강의 듣는 학생들이 칠판 판사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155명이나 되는데, 지금 참가자가 몇 명이죠? 지금 참가자가 몇 명이야? 아, 146명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그래도 있네요. 거부, 녹화 안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우리가 데이터 구조의 개요.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추상화와 배열. 세 번째 주제가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네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자, 좀 물어볼까? 보면 오디오 되지? 제 목소리 다 들려요? 화상 강의로 지금 듣는 학생들? 음. 네, 됐습니다. 네. 한두 명만 해주면 돼요. 뭐, 자꾸 녹화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모두 보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구조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구조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라는 과목에서는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는 리니어, 리스트, 그 다음에 논 리니어 리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리니어, 뭐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형이에요, 선형. 그죠? 이거는 비선형입니다. 선형 뭐야? 데이터가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열,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선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형 구조. 다음에 비선형 구조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어제가 정정 마감이었죠.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었던 학생들은 복습 삼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그죠? 포인터. 그래서 배열은 예를 들어서 인테저 K에 다섯 이러면 기억 장소 몇 개가 확보돼요? 배열의 대표명 K,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번부터 4번까지 다섯 개가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잡히죠. 그렇죠? 10, 20, 30, 40, 50 이렇게 낼 수 있죠. 여기에 10, 20, 30, 40, 50이 저장되죠.
자, 정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 장소 몇 바이트? 4바이트씩 확보돼서.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가 확보돼서 저장이 되죠. 전체 기억 장소가 몇 개? 20바이트가 4바이트씩 나눠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뭐예요? 배열. 그렇죠? 배열입니다. 포인터는요, 뭡니까?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주소를 알려주는 거. 이게 뭐예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포인터. 예를 들어서요, 음, 비선형 구조는요, 우리가 리니어 리스트는요, 배열 갖고 한다 그랬죠. 비선형 구조는요, 그죠? 포인터를 갖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저기 포인터가 들어가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C 언어에서 struct, list, struct는 구조체 선언을 하는 명령어죠. 구조체 이름이 list죠. 캐릭터 형태로 이름 합니다. struct, list, 이거 포인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포인터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요. 다음을 가리키니까 next라고 해봅시다. next. 그러면 next.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거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예요? 구조체죠. 이 이름 데이터 처리하고 다음 처리하는 거는 넥스트로 포인터를 가리키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이라고 하는 학생을 처리한 다음에 포인터를 가지고 리라고 하는 학생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박이라고 하는 학생을 처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포인터가 없을 때는 널 포인터를 두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름하고 링크 넥스트로 이름하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 여기가 기억 장소의 100번지다. 여기가 170번지다. 여기가 320번지다 이랬을 때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노드를 생성하고 처리를 하고 여기는 지금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노드 생성했을 때 여기에 주소가 있죠.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잖아. 또 이거 생성했을 때 여기에 주소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 주소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데이터와 포인터 합쳐진 이 구조를 우리가 노드라고 해요. 노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비선형 구조 갖고 데이터 구조로서 정의되는 게 뭐예요? 트리, 그래프 그런 것들이 되겠죠. 비선형 구조 갖고 되는 게 뭐예요? 배열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큐 이러한 데이터 구조들은요. 데이터 구조가 소프트웨어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구조라고 그랬죠. 스택이나 큐 갖고 선형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선형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노드 생성해가지고 이와 같은 비선형 리스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비선형 리스트는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예를 해볼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예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요. 이제 1장 끝나고 2장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 그럼 배열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다시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의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는 이걸 칠판의 한계 때문에 데이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관측된 값 또는 사실 그 자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데이터. 그래서 1동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봤어요. 100점, 100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 100점, 100점을 맞았죠. 이거는 관측된 값이죠. 이러한 사실이죠. 이런 걸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데 이걸 갖고 뭘 구해요? 총점을 구해요. 300점.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90점, 90점, 90점 맞았어요. 총점이 270점이에요. 그러면 순위를 구할 수 있죠. 현재까지 두 명 봤을 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죠. 쭉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된다. 정보와 인포메이션의 차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더 사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용어 설명하면서 정보까지 설명하고 데이터 구조의 정의 개념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뭐야? 데이터 구조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구조를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배열과 포인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데이터 종류에는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의 출력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배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일부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비트라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얘는 바이너리 디지트 이 아이하고 띠를 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이거 바이너리 디지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이진수. 디지트는요 넘버랑 같은 얘기예요. 넘버 이진수예요. 그래서 한 비트에는 이진수 0과 1의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비트는 예,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 거. 그래서 한 바이트는요, 한 바이트는 8비트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무슨 단위?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무슨 단위가 돼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 그런데 이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 크게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EBCD, IC 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가 대표적인 게 있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디드, 초,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코드입니다. 얘는 익스텐디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인터체인지 코드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얘는 7비트로 구성됩니다. 얘는 8비트로 구성됩니다. 얘는 16비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영문자, 숫자, 수문자를 표현하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죠. 미국 표준 코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자를 표현하고요. PC하고, PC니까 뭐예요? 소형 컴퓨터와 중형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코드는 아스키 코드다. 얘는 IBM 대형 기종에서 사용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코드가 있었는데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하죠. 그렇죠? 또 일본 사람들은 히라카나, 가다카나 50음도가 있어서 100개 문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 한글 MS 워드 보면 원문자, 로마 문자, 다양한 수학 기호 이런 거 많죠?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유니코드입니다. 여기는 7비트이기 때문에 2의 7승은 얼마? 128개 문자를 최대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은 256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2의 16승이기 때문에 65,536개의 문자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외의 문자를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뭐예요? 유니코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죠. 그죠?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가천 그러면 초성, 중성으로 구성된 거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초성이 전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19개, 중성이 21개, 종성이 2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9개 곱하기 21개 플러스 초성, 중성, 종성 19개 곱하기 21개 곱하기 27개 이게 한 390여 개 나오고 하면 11,172자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총 개수예요.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11,172자인데
유니코드에 약 몇 자가? 11,142자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 유니코드에만. 제일 많이 기록된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일까요?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죠? 중국. 최소한의 기본 한자 몇 개? 3만 개. 그럼 3만 개 플러스 만 개 하면 벌써 이것만 해 4만 개잖아. 그러면 약 몇 개? 2만 5천 개밖에 안 남지만 전 세계 다른 문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일본 50음도라 그러잖아. 히라카나 가다카나 50개 50개가 있잖아요. 100개만 표현하면 조합해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PC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PC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유니코드의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 문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자.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표시해주면 제가 볼게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그 화상 강의에서 질문하기가 좀 번거로운 학생들은 교실 와서 수업 들으면 돼요. 현재 여기 약 20명 정도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요, 교실에서. 그런데 여기 40명 넘게 들어가니까 한 20명 더 와서 수업 들어도 돼요. 뭐 질문 있거나 그러면 여기 교실에 와서 303호거든요. 교실에 와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뭐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설명했어요? 비트, 바이트 설명했죠. 비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주제가요. 필드입니다. 필드. 이거는 연관된 문자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아까 이름이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시험 봐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100점, 100점 맞았어. 총점을 구해보니까 300점이었고요. 순위를 구해보니까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90점, 90점, 90점 받아서 270이었고 2등이었어요. 김길동 또 뭐 시험 봤을 때 쭉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필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템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 국어, 영어, 수학, 충점, 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홍길동이죠. 이거는 문자가 모여서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 문자가 모여서 집합돼서 이름이라고 하는 항목. 국어 점수 100점, 숫자가 모여서 국어 점수라고 하는 하나의 필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각각이 뭐예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각각이 필드가 돼요.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서 무슨 단위가 돼요? 레코드. 연관된 필드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코드가 여러 명 있으면 N개가 있겠죠. N개의 뭐가 있어요? 레코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파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데이터 단위 중에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의, 연관된 레코드들의 모임. 그래서 N개의 레코드를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n개 레코드를 파일 또는 파일에 대한 정의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정의는 자, 첫 번째 연관된 레코드들의 모임입니다. 연관된 레코드들의 모임. 하나의 레코드, 여러 개가 모여서 n개의 레코드가 파일이라는 단위로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파일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래 한글 MS 워드로 작성해서 문서 파일이로죠. 음악 다운받아서, 그렇죠? 사운드 파일 그러죠. 그렇죠? 사진, 핸드폰으로 출력을 해갖고 이미지 파일이라 그러죠. 그렇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동영상 파일이라 그러죠. 사진 파일,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문서 파일, 그렇죠? 그 두 번째 주제가 이거. 이러한 것들은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서 있죠. 이거를 두 번째 정의로 왜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될까요? 여러분들 기억 장소 어디에 주기억 장소나 이제 보조 기억 장소에 저장될 때 저장될 때는 보조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하드디스크 또는 SSD 근데 하드디스크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서버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건 다 하드디스크예요. 서버에서는 SSD 거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는 SSD가 더 빨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하드디스크 같은 데서는 쓰고 또 파일 시스템이 있죠. 파일 시스템. 그렇죠? 파일 저장할 때. 이게 파일 단위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줘요? 운영체제가. 운영체제가 해주죠. 자, 여러분들 운영체제 과목 중에 여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운영체제 과목 들었던 학생 손 들어봐. 들었어요? 뭐 배워요? 운영체제 배우는 내용 뭐 배웠어요? 그렇죠.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 스케줄링. 그렇죠? 프로세스의 개념, 프로세스의 상태,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렇죠? 프로세스들이 수행하다가 충돌하면 뭐라 그래요? 데드록.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가 수행되니까 병행 프로세스. 어떻게 처리되고 제어되는지. 기억장치 관리하죠. 여러분들 램 있잖아요. 램, 기억장치. 시스템 영역, 사용자 영역 있을 때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로 쪼개 쓰죠. 이거를 고정 크기로 할 것이냐, 가변 크기로 할 것이냐, 또 주기억장치 용량이 모자르면 뭐예요? 가상기억장치 쓰죠. 보조기억장치 용량 한 개로, 주기억장치 용량이 한 개로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뭐처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죠.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방식, 세그먼트 방식,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그렇죠? 그런 거 배웠잖아요. 워킹 셋, 뭐 페이지 폴트, 뭐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해요, 여러분들? 보조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해요. 파일 관리에서는 파일 매니저가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파일 시스템이죠. 또 각각 파일에 대한 정보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갖고 있죠.
다른 말로 파일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과 어떻게 관리되고 저장되고 관리되고 이들이 어떻게 또 보안을 할 것이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설명했는데 지난번 시간에 뭐예요? 그 워드는요 비트 바이트 설명하면서 네 비트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리블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또 두 바이트, 네 바이트, 여덟 바이트가 있는데 두 바이트를 하프워드, 네 바이트를 묶어서 풀워드, 여덟 바이트를 더블워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하프워드니 풀워드니 더블워드니 리블은 네 비트를 묶어서 리블, 두 바이트 단위 묶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두 바이트 단위는 하프워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기억 장소에 저장될 때,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될 때 최소 단위는 섹터라 그랬어요. 섹터. 섹터. 그래서 하나의 섹터는 기본적으로 512바이트입니다. 512바이트. 12바이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512바이트가 하나의 섹터고 이것들이 묶여져서 클러스터 단위로 저장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위가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섹터 안에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막 저장되겠죠. 관련된 정보들이. 묶어서 클러스터 단위로 저장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된 문자열들의 모임, 이게 두 번째 파일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문서 파일, 뭐 사운드 파일,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거 지칭할 때 정의로 되는 거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총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의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지난번 설명할 때는 필드까지만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까지 설명됐었었고 네 번째 레코드 파일이 이제 새로 오늘부터 설명되는 구조입니다. 이 소리는 학생들이 사운드를 킨 것 같아. 사운드 키고 질문해도 돼요. 저한테. 자, 뭐였어요?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단위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 단위가 있어. 뭘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도 3학년 때 배우죠. 그렇죠? 이거 배웠던 학생 손 들어봐요. TV 손 번쩍. 왜 안 들까? 시킬까봐 안 시킬게. 들어봐. 여기 20명 있는데 너는 들었어. 그렇다고 제 말을 믿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저기 컴퓨터공학 학생답게 힘있게 정확하게 뭐라고? 테이블? 테이블이라는 단위가 지금 이 학생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위이겠어요. 테이블. 테이블이 파일이에요. 파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테이블 파일. 테이블이 파일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하는 개념이 엔티티에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트리뷰트예요. 그쵸? DB에서 필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트리뷰트고요. 레코드에 하는 동일한 말이 엔티티고 파일이 테이블 또는 무슨 말을 써요? 릴레이션 같은 말로 써요. 그쵸? 그쵸? 음. 파일, 테이블, 릴레이션 이거는 이런 단어들은 DB에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그렇잖아요. 그쵸? 응? 근데 이제 DB에서 보통 테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아, 그렇죠? 관계 DB에서는 관계 DB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뭐야? 괜히 손 들었어. 괜히 그 옆에 학생 웃지 말고 뭐야? 이거, 이걸 몰라? DB 수업 들었는데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아 엔티티 레코드죠, 레코드. 그죠? 레코드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와 체 즉 레코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1대1, 1대_n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여하튼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DB예요, DB. DB도 보조기억 매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DB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DBMS를 통해서 DB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네,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정하는 거죠. DBMS에서 관리하는 거죠. 여러 파일들의 중복성이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급여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회계 파일이 있다라고 해요. 인사, 회계, 급여 파일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림이 여기 올라가서 잘 안 보이는구나. 내가 너무, 잠깐만요. 뭐, 저 윗부분이니까. 그죠?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아, 범위가, 그쵸. 아, 요 정도 선이네요. 그쵸? 칠판에 보이는 게, 칠판에 카메라의 범위 보이는 게, 아,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선. 그러니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DB입니다. DB. DB. 그리고 뭐가 있어요? DBMS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유저가 있는 얘가 인사 파일이에요. 인사 파일. 급여 파일이에요. 급여 파일. 맨 밑에 있는 게 회계 파일. 이렇게 파일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파일은요, 사용자가 직접 제어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가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파일들은 사용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DBMS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DBMS를 통해서만 DB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파일의 규모가 커져요. 파일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에 쓰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수천 개, 수만 개 되면 특정 내용을 고쳤는데 언제 고쳤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큰일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는 파일이 있어요. 어떤 사용자가 몇십 몇 분에 접근해서 돈을 얼마 인출해냈고 언제 나갔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인사 파일에 호봉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급여에도 호봉이 있을 수 있고 회계에도 호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 개인을 처리한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호봉이 5호봉이에요. 급여 파일에는 5호봉이 되어 있고 회계 파일에도 5호봉이 되어 있는데 인사 파일을 6호봉 고쳤는데 나머지를 안 고치면 동일한 사람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 수업 들었니? 들었지. 안 들은 척하고 앞에 앉아. 데이터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의 3대 기능 얘기해요. 오늘은 F야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학생들이 여기 많이 안 올 거 아니야 이제. 내가 화상 강의 듣고 말지. 괜히 앉아가지고서는 교수님 질문이나 당하고 싫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야? 아니라 그러겠지. 내라고 하겠어. 면전에다 대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응? 뭐예요? 정의, 보자. 제어 기능 있죠. 제어 기능, 무결성, 결함이 없도록, 보안,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 보자. 뭐예요, 여러분들? DB 쓸 때. SQL 들어봤었죠?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이거 갖고 사용자가 SQL을 통해서 DBMS가 인터페이스 통화를 해갖고 DB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죠. 뷰 단위로.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정의. 이런 여러 파일들에 대한 관계, 구조, 데이터, 표현. 그렇죠? 데이터의 구조와 관계를 정의한 거를 한마디 단어로 뭐라 그래요? DB에서는 스키마. 그렇죠? 스키마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배우면 뭐해? 스키마 정의해봐.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됐습니까? 비트,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필드,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여기까지 데이터의 단위를 설명을 드린 거죠. 줍시다. 어, 좀 범위를 좀 이 안에서만 하면 되죠. 그렇지?
여기까지 보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제 데이터 구조의 세 번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장의 세 번째 주제고요. 2장 할 겁니다. 추상화와 배열에 대해서. 그렇죠? 데이터의 단위였죠. 데이터의 표현입니다. 그럼 데이터들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나? 아, 153명. 많이 들어왔네. 2명 안 들어왔네. 음. 이게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 안 부르죠. 자동 출결돼 갖고 30분 이상 들으면 자동 들어오고 또 지각 체크도 자동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뭐. 데이터는 이게 통하고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 음악 파일, 사운드 데이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그죠? 이건 보통 JPEG 기준을 따라요. 동영상, MPEG 기준이라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또 표준 단위 그런 거. 그런 거는 일단 예외로 하고, 정수하고 필수가 있죠. 그렇죠? 정수는 뭐예요? 100, 정수죠. 1, 2, 3, 4, 뭐 5. 이거 다 정수죠. 맞아요? 정수죠. 3.14159227. 이거 뭐예요? 파이값. 그렇죠? 음. 이거 뭐예요? 필수죠. 1.234. 이거 뭐예요? 필수죠. 12.34. 이거 실수죠. 어, 정수와 실수. 정수를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 인티저. 음. 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더라고 하는 얘기. 인테저? 그게 정수야. 시언어 문법에서 나왔을 때 정수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의 단위지. 명령어죠, 명령어. 이거를요, 스드 포인트.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추가적으로 맡아갖고, 강의를 제가 9시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서서 떠드니까 강의하기가 막 싫어져. 근데 해야 돼. 왜냐하면 컴공과에 교수가 지금 한 16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학년에 자료 구조다 한 5강대 개설되죠. 그렇죠? 한 과목에. 그렇죠? 그럼 과목이 한 6, 7개 개설된다 그러면 30개 강좌가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열 몇 명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뭐예요? 또 딴 얘기 하는데 130명이죠. 그러면 400명. 그 다음에 3, 4, 12, 520명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1000명이 넘어요. 복수전공, 부전공, 편입생 뭐 그래가지고 수업 듣는 학생이 몇 명? 기본 1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화상 강의
저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이거 뭐 지금 전자출결이 된다 그래서 그거 제가 하고 출석도 안 부르지만 이거 켜놓고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쵸? 켜놓고 딴짓하는, 이거 켜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해. 또 되잖아요. 출석 인정 되잖아요. 그죠? 여하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강자를 화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맡았어요. 원래 제가 수업을 9시간 이상 안 해요, 주당. 강의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 손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강사가 싱싱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 강사가, 이렇게 하다가 한 12시쯤 돼갖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는 계속 서가지고, 여러분들 앉아나 있지. 계속 서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여하튼,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로팅 포인트, 벌써 실수가 나오잖아. 요 안에 딱 쓸 수 있었는데 커지고 작아지고 글자도. 그렇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는, 일단, 정수 실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정수부터. 인테저. i는 분수를 했어요. 21억 4,748만 3,647. 일단 정수 픽스드 포인트는 이건 적었을 테니까 칠판 관계상 투도가 있고요. 이의 보수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인드 매그니튜드 이거를 우리가 부호와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인드 매그니튜드 부호와 절대값. 얘는요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해요. 얘도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합니다. 얘는요 2의 보수는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인테저 i는 21억 4,748만 3,647 이렇게 했죠. 그리고 밑에서 바로 프린트합니다. i는 퍼센트 %d, 콤마 i 값 이러면 컴파일하면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를 바꿔줘요. 퍼센트 %d가 아니라 퍼센트 %ld로 해야죠. LD. 롱. 자, 칠판 관계상 이쪽을 좀 지우고 쓸게요. 인테저 i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이거는 롱, 인테저 i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롱, i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C 언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억 장소 몇 바이트 차지해요? 4바이트 차지합니다. 몇 바이트 차지해요? 4바이트. 4바이트는 몇 비트? 한 바이트는 8비트라고 그랬으니까 4, 8에 32.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32 마이너스 1 하니까 2에 31승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에 3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31승부터 플러스 2에 31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2에 31승이 얼마예요?
21억 4,748만 3,648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보다 양수니까 하나 더 작은 거 표현하니까 이렇게 7까지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8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표현 안 되고 이상한 숫자가 표현돼요. 왜?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까지만 표현을 해준. 자, 쇼트, 인테저, i 이러면 기억 장소 몇 바이트 확보돼요? 쇼트니까 2바이트. 2바이트면 어떻게 돼요? 2에 16 마이너스 1승부터 플러스 2에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15승부터 플러스 2에 15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2에 15승이 얼마? 32768. 3276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767 9바이트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큰 값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두 줄 쓰기 뭐 그냥 한 줄로 씁시다. 콤마 J는 100, 콤마 K 변수 3개 잡아줄 수 있죠. 또 하나 뭐예요? 9바이트씩 크기. 그런데 여기 와서 K는 I 플러스 J 해. 그 다음에 프린트F K는 퍼센트 %D 계행 콤마 K 출력하면 32767에다가 플러스 100을 하니까 32867이 되죠. 범위를 벗어나 버렸죠. 최대 범위를.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게 되면 오류는 안 나는데 이상한 값을 출력해. 마이너스 얼마 이상한 값을 출력해. 왜? 새로운 범위를 벗어나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서는 퍼센트 %D 해도 되죠. 여기서는 롱이니까 뭐예요? LD.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D 하게 되면 컴파일 할 때 에러 날 겁니다. 그렇죠?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법적 규칙이 맞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정수의 예를 든 겁니다. 정수의 예를. 자, 예를 들어서 롱. 이거 인테저 i는 롱 i 한 거랑 같다 그랬죠, 아까. 롱 i. 더 표현했네. 8이 아니라 807. 이 수치는 뭐예요? 자, 롱 i 하게 되면 이때는 루트 인테저 하면 기억 장수 몇 바이트? 9바이트 확보될 거고. 자, 인테저 i 하게 되면 기억 장수 몇 바이트? 4바이트 확보돼요. 롱 i 하게 되면 기억 장수 몇 바이트? C 언어에서 배웠잖아요. 몇 바이트 확보돼? 8바이트. 8바이트.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88에 64.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6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63승부터 플러스 2의 63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하는 게 롱롱아이에요. 롱롱아이. 그러면 이 표현 범위가 808인데 하나 빼니까 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8까지. 하나 더 작은 값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그죠? 10조, 100조. 해단위까지 넘어가죠. 그죠? 이런 수도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거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프린트F, i죠, i.
각각 별개로 돌리니까 i는 퍼센트 %d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어? 여기서는요. LD 해도 안 돼요. 퍼센트 LLD. 계행, 콤마 i. 이렇게 롱형. 롱의 롱. 4바이트, 8바이트, 2바이트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시연호에서 퍼센트 %d, 8진수 찍을 땐 퍼센트 %5, 16진수 퍼센트 %x, 주소 찍을 땐 퍼센트 %p.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1학년. 변환지시죠. 변환지시죠. 이 부분이 인용부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어문자열이잖아. 제어문자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변환지시죠. 아니, 왜 수업을 들으며 까먹어? 그러면 물어볼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면 돼요. 뭘 물어볼까? 아, 이 역슬래시 M 같은 거. 역슬래시 M 같은 거. 이거를 뭐라고 지칭해? 뭐라고? 줄바꿈 문자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행도 있지만 인용보 표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슬래시 T 하면 7칸씩 띄워주죠. 그렇죠? 뭐 더블 인용보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구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누가 표시를 했는데? 아, 이스케이프. 어떤 학생이 화상창에 이스케이프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요. 확장 문자라고 표시해요. 확장 문자. 자, 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수의 표현법이. 그죠? 그래서 일단 이해 보수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 보수 방법. 시에서도 이 방법으로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표현할 때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가장 큰 값, 2바이트에서 양수에서 가장 큰 값, 4바이트에서 양수에서 제일 큰 값, 그 다음에 8바이트에서 가장 큰 값. 이런 수치는 머릿속에 기본이죠. 통곡가니까. 맞아요? 대학교육소. 통공과 학생이면 이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야죠. 전공을 한 건데. 물어볼까요? 1메가는 몇 바이트예요? 1기가는 몇 바이트예요? 1 킬로바이트는 몇 바이트예요? 1 테라바이트는 몇 바이트? 1024바이트. 킬로. 1킬로는 1024바이트. 메가는 100만 단위잖아요. 정확하게 몇 바이트예요? 이게 왜 1024가 나와요? 얘는 1024는요. 1K는 2의 10승이기 때문에 얘는요. 2의 20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1기가는 2의 30승이죠. 1테라는 얼마예요? 2의 40승. 2의 30승. 아까 31승이 얼마였어요? 21억 4,748만 3,648이었었죠. 31승이. 나누기 2 해봐요. 금방 나오지. 나누기 2 해봐. 금방 나오지.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2. 나누기 2 쉽잖아. 100 나누기 하면 50이듯이.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8 된 거.
2의 40승은 얼마야? 조단위죠. 계산기 두드려봐요. 노트북 있으니까. 176바이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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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왜? 왜 웃어? 왜? 그거 안 해요. 생각, thinking. 1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들이. 응? 이거는 상속세로 몇 천억을 내는, 그죠? 뭐, 여하튼, 이건 뭐, 지나간 얘기로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한 바이트 단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 0입니다. 이걸 지우고 있습니다. 칠판이 부족하니까. 요거 두 개는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합니다. 이의 보수 방법은요, 플러스 0만 존재합니다. 플러스 0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소프트웨어공학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2, 3교시 자료 구조하고 지금 4, 5교시 자료 구조를 하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구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도 있고요. 자료 구조도 있어요. 세 과목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수업 처음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이번 학기 말고 다른 학기에 없어요? 제 수업은 교재가 있어요? 없어요? PPT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책 한 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료 구조를 강의한다. 그러면 자료 구조 여러 개의 책을 종합 정리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공학도 아무것도 안 보고 강의하죠. 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구조 과목도 PPT 보면서 뭐 설명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핵심적인 내용을 다 모아서 다 어디에다가? 그죠? C를 강의한다? 다 여기에다. 예제까지 다 여기에다. 파이썬을 강의한다? 이론 포함 다양한 예제. 그죠? 다 여기에다가.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플러스 0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드 매그니튜드. 호와 절대값 설명. 마이너스 0. 플러스 127입니다. 마이너스 127입니다. 즉, 여기가 사인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이면은 양수, 1이면은 음수.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합니다. 그죠? 0은 부호 빼고 다 1로 채워지면 가장 끝값이죠. 이게 111, 1111이 뭐예요? 127을 나타내는 거죠. 부호만 바꾸어서 양수, 음수를 표현을 한다.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설명됐으니까. 0, 1, 7. 자, 플러스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0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27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1의 보수가. 표현 방법이 틀리죠? 자,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은요, 모두 맞습니다. 모두 독립, 양수. 자, 플러스 127을 표현해 볼게요. 똑같죠? 마이너스 127을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표현 방법이 없대요. 마이너스 표현 방법이 틀리죠?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이거는, 이 부분은 부호와 절대값. 이거는 뭐예요? 1의 보수. 1의 보수. 이거는 뭐예요? 2의 보수. 이거는 무슨 수로 표현할 건가? 여기가 0이니까 양수고. 플러스 15를 표현합니다. 그죠?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컴퓨터 내니까 이진수로 표현되죠. 우리는 뭐를 사용해요? 십진수 사용하죠. 십진수는 9의 보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10의 보수가 있죠. 이진수는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십진수 7이 있어요. 7. 7의 9의 보수는 얼마?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9에서 7 빼주면 얼마예요? 2잖아요. 2. 10의 보수는 9보다 하나 더 큰 값. 10에서 빼주니까 이거는 3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웁시다. 이건 이제 아까 했으니까요. 칠판 구조 현계산. 그래서 십진수의 7의 보수는 9의 보수는 9에서 7을 빼준 거고 10의 보수는 뭐 10에서 7을 빼주니까 3이 되는 거. 그럼 이진수 1010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진수가 있어요. 얘 1의 보수는 얘 2의 보수를 구하시오. 1의 보수는 똑같아요. 1에서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1, 0, 1, 0, 0, 1, 0, 1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적었으니까 2의 보수는
1010 구하는 거죠. 1010. 1111보다 하나 큰 값 1000이잖아. 여기서 빼주니까. 하고 11, 맨 끝에는 10단이 넘어가고 0에서 0 빼는 건 0이고, 그러니까 1이고 1이고 0이 돼. 이게 뭐야? 이해보수. 이해보수. 그쵸? 그런데 10진수에서 9의 보수 플러스 1하면 10의 보수가 되죠. 이 진수도 1의 보수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 110 하나 올라가서 캐리 1, 1, 0, 1, 1, 0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1의 보수만 구하면 2의 보수는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죠. 8진수는요. 7의 보수가 있고 8의 보수가 있죠. 16진수는요. 15의 보수가 있고 16의 보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되죠.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0. 얘는 아까 플러스 0만 줬죠. 근데 얘를 지금 여기는 부호와 절대값이고요. 여기는 1의 보수 방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2의 보수 방법. 자, 이거를 1의 보수로 바꾸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죠. 2의 보수는. 플러스 1 하는 게 2의 보수죠. 해주면 0 올라가서 또 0, 0, 0, 0, 0, 0, 0 하고 캐리가 발생해서 이거는 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플러스 0을 2의 보수로 해서 음수 표시화해도 그대로 0이죠. 그래서 플러스 0은 플러스 0은 이건 뭐야? 플러스 127입니다. 플러스 127이에요. 127. 마이너스 127은요? 이게 마이너스 127을 표현한 거예요. 음수 표현 방법이 틀리죠. 이거를 1의 보수에서 플러스 1한 게 마이너스 127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부호인데 0번째 비트가 부호라고 그랬죠. 이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는 그냥 부호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가 있다면 이 값은 뭐예요? unsigned라면 부호가 상관없다. 128 값이죠. 근데 양수에서는 128을 표현할 수 없고 얘가 부호 자리니까 이거에 대한 1의 보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1을 한 게 2의 보수죠. 이게 안 나올 텐데. 그쵸? 나오나?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얘 1의 보수 취하면 그렇죠? 표시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게 2의 보수죠. 그러면 1 됐죠. 1. 그러면 원래랑 같은 게 됐죠. 이것도 아까.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처럼. 근데 여기가 음수 표시죠. 그래서 하나 더 작은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필기한 것 중에 하나 더 작은 수 표라는 거. 부하 절대값과 1의 보수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2의 보수는 음수에서는 하나 더 작은 값.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28을 표현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2바이트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4바이트라면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부터 플러스 21억 4,748만 3,647까지. 무슨 인지 알겠어요? 표현 방법. 그래서 정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내일 또 수업이 들었죠? 내일은 실수 표현 방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면 여러분들 화상 강의 아닌 반하고 강의 레벨이 맞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구조의 개요해갖고 데이터 구조의 개념, 데이터의 단위, 데이터의 표현 하고 알고리즘까지 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다음 주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어요. 네. 책한 좀 지우죠. 네.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도 지금 종료하고 나갈게요.